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대묻고 싶습니다.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과연 해결됩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잡히겠습니까?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확연하게 다 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부터 16년까지 서울에 늘어난 23만 호의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종부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구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금융 대책까지 동시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부동산 세법들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될 거라면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대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과연 해결됩니까?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잡히겠습니까?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들어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부터 16년까지 서울에 늘어난 23만 호의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3년부터 16년까지 해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는 3명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세를 내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이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난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 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종인 현 미통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해소와 같은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 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구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지었지 않은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서 세금 폭탄,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이렇게 호도하는데요.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그리고 이 세법으로 특히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통합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개 혜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 민간 임대등록 주택의 과도한 혜택 축소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과거부터 법이 풀린 주요 기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시장 안정의 두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